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춘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제 곁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무거운 일도 직접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시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분명 자기는 며느리를 혹사시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을 시켰고 찬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게 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지금 시어머니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정말로 시어머니가 밭일을 하고 부엌일을 하고 빨래를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며느리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복수일까요? 순종일까요? 3년 전 첫날부터 시작된 가혹한 시집살이를 견뎌온 한 여인.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칼보다 날카로운 웃음, 눈물보다 강한 미소. 한 며느리가 선택한 가장 지혜로운 복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춘희. 20살이 되던 해봄, 이웃마을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신랑감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마을에서 소문난 독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다는 게 그녀의 자랑이었지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며느리가 편하게 살 순 없지. 이것이 그녀의 지론이었습니다. 춘희는 첫날부터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얘야, 벌써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춘희는 황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와서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손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 네 친정어머니는 뭘 가르쳤느냐?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밥이 조금이라도 질면 이게 무슨 죽이냐? 하고 호통을 쳤고 딱 맞게 지으면 운이 좋았구나. 라며 칭찬 한마디 없었습니다. 춘희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거들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바느질을 하고 잠깐이라도 쉬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어디선가 나타나 일거리를 던져주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한가하게 앉아 있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어서 마루라도 닦아라. 남편 김서방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소.
그래도 어머니이신데 조금만 참아주시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마음을 풀어드리겠소. 춘희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일할 뿐이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김을 매는데 시어머니가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춘희야, 거기 풀 하나 남았다. 제대로 안 보이느냐? 네, 어머니. 다시 매겠습니다. 등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춘희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이미 밥상을 받아놓고 먹고 있었습니다. 내 것은 부엌에 있다. 어서 먹고 설거지해라. 부엌 한켠에 놓인 춘희의 밥상은 늘 초라했습니다. 식은 밥에 된장 한 숟가락, 무 한 쪽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춘희는 감사히 먹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지. 가을이 되어 추수철이 찾아왔습니다. 온 마을이 들썩이며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시기였지요. 춘희는 새벽부터 밤까지 들판에서 일했습니다. 낫으로 별을 베고 단을 묶고 지게에 지고 날랐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김신의 집은 풍년이 들었습니다. 곳간에 쌀이 가득 쌓였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춘희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다 내 아들 덕분이지. 네가 뭘 했다고? 쌀 한 톨 함부로 쓰지 마라.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춘희에게는 제대로 된 겨울옷 한 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방에서 화롯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지냈지만 며느리 방에는 불기 하나 없었습니다. 젊은 것이 추위쯤은 견뎌야지. 내가 젊었을 때는 이보다 더 추운 데서 살았다. 춘희는 밤마다 얇은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환한 얼굴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춘희야, 아침 준비는 다 됐느냐? 네, 어머니. 곧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춘희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눈빛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대들거나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희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저 며느리 참 착하기도 하지. 저렇게 당하면서도 한마디 불평이 없어. 박씨 부인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잖아. 쉿. 조용히 해. 그 양반 귀가 얼마나 밝은데. 나중에 우리 며느리들까지 피해본다. 하지만 아무도 춘희를 직접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은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춘희가 결혼 후 세 번째의 봄, 마을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이장의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된 것이지요.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의 잔치는 늘 성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박씨 부인, 이번 잔치에 꼭 오시오. 며느리도 함께 데리고 오시구려. 이장이 직접 찾아와 청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사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무엇을 입고 갈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춘희야, 잔치 때 너도 가야겠다. 하지만 네가 부끄럽지 않게 나를 잘 모셔야 한다. 알겠느냐? 네, 어머니.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옷을 꺼내보고 머리를 만지고 분을 바르며 준비했습니다. 반면 춘희에게는 아무런 준비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뭘 꾸미고 다니느냐? 그냥 깨끗하게만 입고 가거라. 잔치 당일 춘희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장댁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큰 가마솥에서는 음식이 끓고 있었습니다. 온갖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어머, 박씨 부인,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시다니 감사하오. 시어머니는 윗자리에 앉았고 춘희는 아랫자리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잡채, 전유어, 갈비찜, 나물, 떡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구경도 못할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춘희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음식인지 모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을 줄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춘희를 쳐다봤습니다. 춘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박씨 부인, 며느리 교육을 잘 시키셔야지요. 한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 며느리는 손이 느려서 반찬 하나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내가 참고 가르치는 중이랍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춘희를 바라봤습니다. 춘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참 순하네요. 저런 말을 들어도 화 한 번 안 내고. 순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지. 저렇게 당하고만 있으니. 귓속에 들려오는 수군거림. 춘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희는 한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하게 앞서 걸으며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오늘 참 좋았구나.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춘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춘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날들,
찬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던 날들. 추운 겨울밤 얇은 이불 속에서 떨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춘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춘희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눈물로만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시어머니처럼 악독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나만의 방법으로 웃으며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날 밤부터 춘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춘희야, 아침 준비는 다 됐느냐? 네, 어머니. 곧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춘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 태도. 시어머니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춘희는 다음 날부터 조금씩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춘희야, 해가 뜨는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 춘희는 천천히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니께서 일찍 일어나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멍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뭐가 이상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자기 말을 따르고 있는데 왠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 어서 부엌일을 시작해라. 네, 어머니. 어머니께서 일을 많이 주셔서 제가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춘희는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시어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밭에 나가 일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며느리를 감시했습니다. 춘희야, 거기 풀 좀 더 제대로 매라. 성의 없이 하는 것 같구나. 춘희는 허리를 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보고 계시니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허둥지둥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춘희야, 왜 그리 느리게 하느냐? 어머니께서 급하게 하면 실수한다고 하셨잖아요. 천천히 정확하게 하라고요. 어머니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느릿느릿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느린 것 아니냐? 어머니, 그럼 어머니께서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면서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정말 일을 잘하시잖아요. 춘희는 밝은 표정으로 호미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늘에서 편히 앉아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니, 이걸 내가 왜 해? 춘이 네가 해야지. 하지만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는 이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밭일을 가르쳐 주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일어나 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춘이는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어머니는 다르시네요. 시어머니는 땀을 흘리며 풀을 맸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혼자 다 했던 일인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밝은 얼굴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서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춘이도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왔던 여자들 중 한 명이 춘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춘이 아니냐?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게, 예전에는 늘 지쳐 보였는데. 무슨 좋은 일 있냐? 춘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잘 돌봐주세요.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며느리를 잘 대해준다는 말은 모두가 아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잘해주시는데? 늘 제 곁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무거운 일도 직접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시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자들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네. 네, 저는 정말 복 받았어요. 이 모든 게 다 저희 어머니 덕분입니다. 춘희의 밝은 목소리가 우물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여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 요즘 며느리한테 참 잘해주신다면서요? 제가 언제? 며느리가 그러던데요. 박씨 부인께서 직접 한 일도 도와주시고 늘 옆에서 가르쳐 주신다고. 참 좋은 시어머니시네요. 시어머니는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언제 며느리를 도와줬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며느리를 혹사시킨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야 며느리니까요.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춘희를 불렀습니다. 춘이야, 네가 밖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느냐? 어머니, 저는 사실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늘 제 곁에 계시고, 일도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잘못된 말인가요? 춘희는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며느리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지요. 그래. 하지만 앞으로는 집안일을 밖에서 말하지 마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시는 건 자랑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를 혼내려고 해도 혼낼 구실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웃고 있었고 순종적이었고 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일은 예전처럼 척척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을에서 사람들이 어머니 칭찬을 하더군요. 며느리를 잘 대해주신다고요. 그게 춘희가 오해를 한 거다. 오해요? 춘희는 정말 행복해 보이던데요. 요즘 부쩍 밝아졌어요. 어머니께서 마음을 고쳐 잡으신 건가요? 아들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며느리를 혹사시켰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춘희의 전략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시키면 일부러 서툴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간이 맞나요? 아이고, 네가 만든 음식은 맛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럼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세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잖아요. 결국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와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춘희는 옆에서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저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혼자 다 했던 일을 이제는 시어머니가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이 얼룩이 잘 안 지워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다. 시어머니가 직접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춘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자주 박씨 부인이 밭에서, 우물가에서, 부엌에서 직접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늘에 앉아 며느리를 감시하던 그녀가 이제는 직접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 요즘 참 부지런하시네요. 뭐, 며느리가 아직 서툴러서 내가 좀 도와주는 거요. 정말 좋은 시어머니시네요. 요즘 그런 시어머니 드물어요.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모든 일을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서툰 척, 모르는 척하며 도움을 청했고 결국 시어머니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그냥 네가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해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맛있는데. 아이고, 알았어. 내가 할게. 시어머니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춘희는 뒤따라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냥 거기 서 있어라. 며느리를 미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늘 공손했고 어머니를 칭찬했고 순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시어머니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누워서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하지만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 며느리는 내 말을 다 따르고 있는데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순종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보름날 원님 댁에서 선조 제사를 크게 지내신다고 하오. 그래. 규모가 얼마나 크기에? 마을마다 음식 솜씨 좋은 여인들을 뽑아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게 한답니다. 원님께서 직접 맛을 보시고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든 집에는 큰 상을 내리신다고 하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원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마을 이장이 각 집을 돌며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김씨 집에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부인 댁에서는 누가 나가시겠소? 시어머니는 당연히 자기가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가겠소. 내 음식 솜씨는 마을에서도 유명하지 않소? 그런데 이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의견이라니? 춘희 며느리를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고들 하십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춘희를? 그 애는 아직 서툰데. 아니, 요즘 들으니 춘희 며느리 솜씨가 좋다던데요. 박씨 부인께서 직접 가르치셔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며느리를 가르쳤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게다가 젊은 며느리가 가는 게 보기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박씨 부인께서는 집에서 뒤를 봐주시고요. 결국 춘희가 원님 댁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춘희야, 절대 실수하지 마라.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네, 어머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일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여인 10명이 원님 댁에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춘희는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이냐? 저는 잡채와 동그랑땡, 그리고 구절판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구절판이라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잘할 수 있을까? 아직 젊은데. 하지만 춘희는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친정에서 어머니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시집 와서도 시어머니 몰래 밤마다 연습했지요. 단지 시어머니 앞에서는 일부러 서툰 척했을 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춘희는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고기는 얇게 채 썰고 각종 나물은 색깔별로 무치고 밀전병은 얇게 붙였습니다. 어머, 저 며느리 손놀림 좀 보게. 정말 빠르고 정확하네. 구절판이 저렇게 예쁘게 나오다니. 원님 댁 주방에서 다른 여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춘희의 솜씨는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동그랑땡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를 곱게 다져서 양념하고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 노릇노릇하게 구웠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탐스럽던지 지나가던 하인들도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춘희 며느리, 내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구나. 옆 마을에서 온 여인이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춘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꼭 인정받겠어. 내 실력을, 내 가치를 증명하겠어. 저녁 무렵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원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음식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소. 원님은 하나하나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김치도 맛보고, 나물도 맛보고, 전유어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춘희가 만든 구절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소? 저입니다. 춘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원님은 구절판을 한 입 드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 있구나. 감사합니다, 원님. 재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루었고 색깔의 조화도 아름답고 맛도 일품이요. 무엇보다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원님은 동그랑땡도 맛보았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람이 만들었소? 네, 원님. 제가 만들었습니다. 역시 음식은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라더니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은 오랜 시간 고생을 했지만 그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았구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의 칭찬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춘이라는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어느 마을이요? 저희 마을입니다, 원님.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좋소. 이 며느리를 둔 집안은 복이 많겠소. 정성과 실력을 모두 갖추었으니 내가 특별히 상을 내리겠소. 원님은 비단 필과 쌀 한 섬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상을 받았지만 춘희가 받은 상이 가장 컸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춘희는 깊이 절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춘희를 둘러쌌습니다. 춘희야, 정말 대단하구나. 원님께서 직접 칭찬하시다니. 우리 마을의 영광이다.
춘희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원님께서 제 음식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을 주셨습니다. 춘희는 비단과 쌀을 내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단련시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비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질투와 후회와 부끄러움,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김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씨 부인, 정말 축하드립니다. 며느리를 잘 가르치셨어요. 역시 박씨 부인이시네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는 며느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괴롭혔을 뿐이었으니까요. 춘희 며느리가 어디 있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춘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춘희야, 내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구나. 친정어머니께 배웠고 시어머니께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춘희는 또다시 시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박씨 부인은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시네요. 며느리를 이렇게 잘 키우시다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칭찬이 부담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춘희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실래요? 그래, 들어오너라. 춘희가 따뜻한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춘희야,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잘 되는 게 싫었다. 네가 칭찬받는 게 싫었다. 그래서 너를 괴롭혔지. 하지만 오늘 네가 원님께 인정받는 걸 보고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눈물이 시어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미안하구나. 너는 나한테 한 번도 대들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고, 늘 웃고 있었지. 그게 더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어. 춘희는 조용히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정말 많이 미웠어요. 하지만 어머니처럼 악독하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웃기로 했어요. 웃으면서 제 길을 가기로 했지요.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께 배웠어요.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요. 그것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은
그것뿐이로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새벽에 며느리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부엌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춘희가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일인데요. 괜찮다. 늙은이는 잠이 없어서. 하지만 춘희야, 이제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다. 네가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다. 춘희는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변화가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춘희를 불렀습니다. 춘희야, 이리 와보거라.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것이다. 비단 치마저 고리와 은비녀란다. 상자를 열자 고운 색의 비단옷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네 것이다. 받아라.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인데. 그래서 주는 거다. 너한테 미안한 마음을 이것으로라도 표현하고 싶구나. 춘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춘희야.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간 쌓였던 서러움, 미움, 원망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춘희는 추운 방에서 떨어야 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춘희야, 네 방에도 불을 피워라. 겨울에 추우면 몸을 다친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지 않다. 어서 불을 피워라. 장작은 내가 패놓았다. 시어머니가 직접 장작을 패서 며느리 방 앞에 쌓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춘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여자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며느리 이야기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답답해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말대꾸하고. 춘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지요. 그야 그렇지만 며느리를 대하는 대로 나중에 돌아옵니다. 지금은 아주머니 뜻대로 안 한다고 푸념을 늘어놓으시지만 나중에는 며느리가 아주머니와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자들이 춘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지요. 춘희 말이 맞아. 우리도 생각해 봐야겠어.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춘희가 시집 온 지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괜찮다. 좀 쉬면 나을 거다. 안 됩니다. 어서 누워 계세요. 춘희는 남편을 시켜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미음을 끓여 먹이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춘희야, 너도 쉬어라. 네가 쓰러지면 어떡하느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빨리 나으셔야죠. 사흘밤을 꼬박 새우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열이 내렸습니다. 춘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희야, 네, 어머니.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니다. 잊을 수 없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런데도 너는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변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맙다, 춘희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회복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춘희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웃으면서 나를 대하기 시작했느냐? 그때 정말 화가 나지 않았느냐? 춘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장댁 잔치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셨을 때요. 그때 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눈물로만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머니처럼 악독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웃음이었어요. 웃음이라. 네. 웃으면서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랐어요. 어머니께서 일을 시키시면 서툰 척하며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죠. 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켰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일부러 그런 거였어? 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다만, 제 방식대로요.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속은 게 아니라 내 말에 내가 걸린 거로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춘희야, 너는 정말 영리하구나. 나보다 훨씬.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에요. 제 방식으로요. 그날 밤 온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미움도 이제는 이야기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다음 해 봄, 춘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정말이냐? 아이고, 기쁘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네가 어머니가 되는구나. 나처럼은 하지 마라. 알겠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제 아이에게 사랑을 주며 키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를 맞으면 그 며느리에게도 사랑으로 대할 거예요. 잘 생각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 법이란다. 가을이 되어 춘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기가 우리 집안에 오다니. 어머니, 안아보세요. 춘희가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안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는 좋은 할머니가 되겠다. 너한테 못했던 것들을 이 아이한테는 다 해주마. 어머니, 춘희야, 네가 나를 용서해주고 네가 참아주어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손주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자기가 먼저 일어나 달랬고 춘희가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춘희야, 너는 쉬어라. 산후조리 잘해야 한다. 내가 아이를 돌볼게.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니다. 네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 집안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 며느리한테도 잘해주시고 손주도 극진히 돌보시고 춘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한 거지. 시어머니를 저렇게 변화시키다니. 어느 날 마을 안악들이 춘희를 찾아왔습니다. 춘희야, 우리한테 비결 좀 알려주렴. 어떻게 시어머니와 그렇게 잘 지내느냐? 춘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제가 깨달은 건 미움으로는 미움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하지만 미워하면서 사는 건 제 자신도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죠. 웃으면서 밝게 대하면서요. 그게 쉽지 않잖아. 쉽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미워하면서 우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이기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웃으니까 주변도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박씨 부인이 너무 심했잖아. 그건 맞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생한 만큼 며느리도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분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 거냐?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 방식으로 시어머니를 변화시켰죠.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요. 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희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제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맞춰 사는 것과 제 자신을 잃는 건 다른 거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지키면서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어렵게 들리는구나. 어렵긴 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그해 겨울, 온 마을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춘희는 창문을 통해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구나. 춘희는 지난 4년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의 시간도, 고통의 시간도, 하지만 결국은 웃음으로 끝난 시간들. 춘이야,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몸 따뜻하게 해야지. 시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이는 잘 자고 있구나. 우리 손주 참 예쁘지? 네. 어머니 닮아서 더 예뻐요. 무슨 소리? 너를 닮아서 예쁘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춘이야, 네, 어머니. 행복하냐? 춘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나도 네 덕분에 행복하다. 우리 함께 만든 행복이에요, 어머니.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춘희가 시집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이제 6살이 되었고 춘희는 딸도 하나 더 낳았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이장 댁에서 다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자의 돌잔치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춘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 춘이야, 오랜만이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춘희를 힐끗거리며 쳐다보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너희 시댁은 정말 화목하다더라. 부럽다. 감사해요.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다 춘이 덕분이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변화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춘희의 치마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어머니한테 항상 잘해주시죠? 춘희는 아들을 안아들며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주신단다. 저도 나중에 커서 장가가면 아내한테 잘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시어머니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멋진 손자. 아내한테도 잘하고
나중에 아내 어머니한테도 잘해야 한다. 알겠느냐? 네, 할머니. 집에 도착하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참 좋구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어머니? 이렇게 가족이 함께 앉아 있는 게 말이다. 예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이제 매일이 이런 날이에요, 어머니. 그래. 모두 네 덕분이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만든 거예요. 그날 밤 춘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웃으며 이겨낸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어. 만약 그때 미움으로 맞섰다면 어땠을까? 시어머니와 싸웠다면? 집을 나갔다면? 아마도 모두가 불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춘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웃음으로, 인내로, 그리고 지혜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시오? 곧 잘게요. 그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우리가 참 복 받았다는 생각이요. 그야 당연하지.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났으니.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도 저도 당신도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소. 우리 어머니를 이해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께 변할 기회를 주셔서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수를 누리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시어머니는 춘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춘희야, 내 인생에서 너를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네가 나를 변화시켜줘서 고맙다. 어머니, 내가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마지막에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 용서해다오. 어머니, 진작 다 용서했어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는 천사였어.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박씨 부인이 말년에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변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춘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은 더 흘러 춘희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고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첫날 며느리가 떨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춘희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딸처럼 대할 거란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춘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면 어머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춘희는 잠시 옛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단다. 다만 미움보다는 사랑을, 눈물보다는 웃음을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란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단다. 그리고 웃으면서 이겨낸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저도 어머님처럼 되고 싶어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힘들지 않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게. 며느리는 감격하여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는 가족이란다.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춘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웃으며 이겨낸 결과구나. 행복한 가족, 화목한 집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만약 그때 미움으로 맞섰다면, 만약 그때 눈물만 흘렸다면,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이 모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웃음은 70년 인생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웃으며 복수한 것입니다. 미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눈물로가 아니라 웃음으로, 포기가 아니라 인내로. 그리고 그 결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복수보다는 용서를, 눈물보다는 웃음을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인내가 가장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